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러나 탄생을 제외한 세 가지, 노화와 질병, 죽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인생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불로초를 찾아 온 세계를 뒤졌던 진시황, 영원한 삶을 꿈꾸며 미래로 남은 이집트의 왕.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무병장수는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하늘의 축복일까? 또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바람 역시 꿈에서나 가능한 일일까? 여기에 평범한 진리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인간은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노화하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체력.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각종 성인병과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암은 노화의 한 과정이라 할 만큼 대개 나이와 더불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현상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음식 안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본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99%는 탄소, 질소, 산소, 수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나머지 1%를 차지하는 것이 무기광물이다. 이 무기광물은 다시 알칼리성 광물과 산성 광물로 나뉜다. 알칼리성 광물은 소화된 후에 알칼리성 노폐물을 만든다. 알칼리성 광물은 미역, 생강, 시금치, 버섯 등 주로 야채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산성 광물 역시 소화된 후에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산성 광물은 특히 쌀을 비롯한 각종 곡물과 고기에 많이 들어있다. 바로 이 산성 광물이 많은 음식에 의해 생성된 산성 노폐물이 노화와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소변이나 땀을 통해 미처 배출되지 못한 산성 노폐물은 혈관을 통해 떠돌아다니다가 모세혈관 밖으로 밀어내어져서 우리 몸속 어디엔가 조금씩 쌓여간다. 이렇게 산성 노폐물이 쌓인 곳에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은 죽어서 재생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늙어가는 원인이다. 또 산성 노폐물로 인해 모세혈관이 막히게 된 인체 각 기관들도 서서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암과 같은 무서운 성인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화와 성인병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노화의 원인인 산성 노폐물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알칼리다. 야채는 대표적인 알칼리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들이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하나, 생수도 몸을 중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의 암 전문 병원에서는 암 환자 1000명에게 매일 7잔의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상당한 암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야채와 생수에는 아주 적은 양의 알칼리가 들어있을 뿐이다. 몸 안의 노폐물을 중화시키기 위해선 아주 많은 양의 야채와 생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얘기. 그러면 현대판 불로초라고 할 수 있는 알칼리 성분을 좀 더 충분히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성인의 경우 하루 2리터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물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평범한 물이 아닌 알칼리 성분이 충분히 녹아있는 알칼리수를 마신다면 훨씬 많은 양의 알칼리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알칼리수란 산소와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말한다. 이러한 알칼리수가 체내에 흡수되면 그동안 쌓여온 산성 노폐물들은 혈액 속에 녹기 쉬운 상태로 중화된다. 이것은 다시 소변이나 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좋은 물이 보약이라는 말의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반짝거리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듯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의 때를 씻어내는 데는 어떤 물이라도 상관없지만 몸속에 떼인 산성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는 건
알칼리수뿐이다. 그러면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알칼리수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먼저 끓인 물이 알칼리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물을 끓이게 되면 물속의 세균은 죽지만 산소가 없는 죽은 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수기로 걸러진 물은 어떨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수기는 멤브레인 막을 이용한 역삼투압 정수기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제거율이 96%에 이르는 뛰어난 정수 기능을 자랑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인체에 유익한 각종 미네랄까지도 제거하여 알칼리수가 아닌 산성수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정수 시스템인 증류장치 역시 마찬가지로 미네랄 성분을 90% 이상 제거하여 산성수로 변하게 한다. 결국 기존의 정수 방식으로 걸러진 물은 깨끗하지만 죽어있는 물인 셈이다. 그러면 깨끗하면서도 인체에 유익한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워터스는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2년간 고집스런 물 연구를 계속해왔다. 정수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죽은 물이 되고 마는 기존 정수기,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물을 향한 도전이었고 마침내 워터스는 그 방법을 발견해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젊어지는 샘이다. 젊어지는 샘은 단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수 시스템이 아니다. 보통의 물을 살아있는 물로 만드는 활수 시스템이다. 젊어지는 샘의 활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일단 수돗물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다음 산성화된 물을 알칼리성 미네랄 워터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미국 및 세계 발명 특허에 등록되어 있는 젊어지는 샘만의 기술이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먼저 수돗물에 들어있는 각종 불순물과 염소 성분, 발암 물질, 세균 등은 세디멘트 필터, 1차 카본 필터, 2차 카본 필터를 통과하면서 차례로 제거되며 멤브레인 필터에 의해 가장 순수한 물로 걸러진다. 이 물은 다시 1차 미네랄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칼슘,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녹아있는 약알칼리수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을 방출시키는 보립자, 미네랄을 더해주는 돔 세라믹 필터, 2차 미네랄 필터, 천연의 옥과 게르마늄으로 만든 옥세라믹과 게르마늄 디스켓 등이 물에 다양한 기를 불어넣어 물의 맛과 신선도를 더욱 높여준다. 한편 젊어지는 샘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그 소재에 있다. 젊어지는 샘은 맥반석, 게르마늄 등을 포함 이들보다 훨씬 풍부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전기석, 알칼라이트, 약석 같은 특수 광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장 용기 또한 환경 호르몬의 염려가 없는 특수 도자기로 제작됐다. 차별화된 기술의 최고급 특수 원료, 이것이 바로 젊어지는 샘의 자존심인 것이다. 젊어지는 샘물의 신비는 각종 실험을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것은 물의 pH 테스트다. pH, 즉 수소이온 농도는 산과 알칼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성인 7을 기준으로 7 이하를 산성, 7 이상을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기존의 정수기 물은 pH 5.886, 정수기로 통과하면서 물이 산성으로 변한 것을 뜻한다. 반면 젊어지는 샘물은 pH 7.611,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은 모두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알칼리수는 보통 물에 가성소다를 첨가하거나 수돗물을 전기 분해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칼리수와 젊어지는 샘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바로 미네랄의 차이다. 젊어지는 샘에는 생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각종 미네랄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젊어지는 샘의 알칼리수는 바로 이 미네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단순한 화학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알칼리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노화를 촉진시키는 인체의 산화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는 그 물질의 산화환원 전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산화환원 전이란 어떤 물질이 산화되거나 환원되려는 경향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원되려는 정도가 클수록 체내의 산화물질을 중화시키는 힘도 커지게 된다. 환원제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의 몸의 체액. 그만큼 산화활동을 억제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젊어지는 샘물은 과연 어떨까? 이것은 각종 물의 산화 환원 전위를 나타낸 표로 플러스가 산화의 정도, 마이너스가 환원의 정도를 나타낸다. 산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물은 살균 소독수. 산화물질을 중화하기는커녕 우리 몸의 산화를 오히려 촉진한다는 얘기다. 반면 젊어지는 샘물은 환원의 정도가 체액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결국 젊어지는 샘물이 산화를 막는 힘이 가장 크고 체액과도 잘 조화를 이루는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이 우리 몸의 기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기존의 정수기물과 젊어지는 샘물에 각각 한쪽 손을 담그고 기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기존의 정수기물에 비해 젊어지는 샘물이 2배에 가까운 기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위 실험에서 입증된 환원 전위가 높은 알칼리수인 젊어지는 샘물을 마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젊어지는 샘물을 꾸준히 마시게 되면 몸속에 쌓여있던 산성 노폐물이 중화되고 활성산소가 제거되어서 노화와 각종 성인병이 예방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젊어지는 샘물 한 잔은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를 말끔히 해결해주며 변비 때문에 생긴 피부 트러블도 없애준다. 또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수시로 마시게 되면 음식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수분 대사도 원활해져 고통 없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이 밖에도 젊어지는 샘물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젊어지는 샘물이 뛰어난 해독과 이뇨작용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어지는 샘이 갖는 치료 효과는 체질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은 오염된 공기와 물, 많은 스트레스로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40대 사망률과 간암 사망률 세계 제1위로 이제 건강은 그 누구도 자신하거나 안심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속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하루 3번 3분에 걸쳐 마시는 환원 전위가 높은 알칼리수. 다양한 자연 에너지를 받아 세포에 잘 흡수되며 육각형의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젊어지는 샘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것이다. 젊음과 건강이라는 이름의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한 잔의 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해답인 것이다. 생명의 물 만들기 22년. 물사랑, 물연구 22년의 워터스는 새 천년, 인류 역사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기적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